세 번째, 계약을 어길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거. 그건 뭔가 계약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법정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계약을 어겼다. 그죠? 내 인생 골수를 다 빼먹고 계약을 어겼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문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공증까지도 받는 걸로. 공증까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증을 하니까 서로에게 편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께 이런 편지를 권합니다. 아가, 우리 귀여운 손주, 우리 귀여운 손녀를 우리를 믿고 맡겨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네가 맡겨주고 거기다가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까지 매달 약속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 금액이 원래는 70만 원이었지만 네가 깎아서 60이었지? 60이었지? 그래도 참 고맙다. 네가 준 돈 헛되지 않고 잘 쓰도록 할게. 다만 이 돈에 이유식 값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쓰시고, 그리고 네가 아침에 7시에 맡기고 저녁 7시면 데려간다는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나는 오로지 너만 믿을 뿐이다. 사랑하는 아가 정말 고맙다. 다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셔가지고 도장을 찍으셔서 서명을 하셔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일방적 계약은 없습니다. 쌍방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나 며느리처럼 아이를 맡기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맡기지 말고 믿었으면 불평하지 말아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그 사람 안으로, 내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애 키우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째지고 까지고 그야말로 진짜 열 올라가고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그 옆에 있을 수 없다면, 불평하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을 수 없다면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고 구식의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 애 5, 6 키워낸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맡기고 그분들께 약간의 조언은 드릴 수 있겠지만 믿음 없이는 우리 육아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어주셔야 어머니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믿는다는 것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어머니 뭐라 그래요? 알면 나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로만 남기 때문이에요. 고맙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남은 청춘을 불살라서 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물론 그 아이들은 그분들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긴 해도 1차적 의무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젊은 층들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땡큐 하세요. 고맙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마운 것도 어떤 며느리들은 또 그 옛날 경상도 남자 같은 분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있다면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서 봉투를, 허연 봉투를 이렇게 밀어드려. 봉투 또 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적든 많든 약속된 금액이 있죠. 이렇게 드리고 통장으로 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항상 저 같은 경우 메모 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드렸거든요. 어머니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더운 날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도 기대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 같은 아내, 여우 같은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 같은 며느리, 여우 같은 며느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쪽지 하나가 여러분들을 여우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아시죠?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제가 둘째를 탁 낳는데 첫 아이 낳고 얼마 있다가 바로 둘째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몸은 여전하거든요. 여전한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큰애 낳았을 때랑 둘째 낳았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볼 때는 제가
벽돌로 막 머리 막 깨고 막, 아니죠. 머리로 벽돌을 깨지, 벽돌로 머리를 깨진 않죠. 예. 막 머리 막 벽돌 확 깨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나름 약하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특별히 둘째 낳았을 때는 이 체력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어머니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사실은 살면서 그 시점에 둘째를 낳고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두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두 분의 도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 두 분의 도움은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며느리가 힘들고 내 딸이 힘들고 내 손주들이 이쁘니까 그냥 정말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가장 힘들게 그러나 가장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이 그분들이 바로 우리는 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인에게는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알잖아요. 그냥 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해야 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생명을 꽃피우는 과정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텐데 어떨 때는 그게 엄마이고 어떨 땐 그게 아버지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어떨 땐 그게 할머니이고 어떨 땐 그게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또 다른 삶, 또 다른 양육의 방법과 양육의 주체가 생겨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무조건 눈 꼭 감고 부모니까 이건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본다면 사업처럼 우리 아이를 맡기는 젊은 층들 부모님께 아이를 맡긴다면 이제 미안함보다는 땡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중심으로 더 짜릿한 행복을 느낄까 그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땡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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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한테 물어봤더니만 54%가 나는 기꺼이 처가살이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회를 맡고 싶은가? 어머니, 제가 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로 장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러죠. 내 딸과 결혼할 게 아니라 나랑 하지 그랬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 좀 짠 것 같아요. 그죠, 장모님? 성격이 소심해. 좋은 말로는 소심한 거지 나쁜 말로는 시원찮어. 내 사위는 못나도 내 사위고요. 내 사위는 잘나도 내 사위죠. 우리 장모님 최고입니다. 우리 사위가 최고야. 이런 과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낯선 새 가족이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